주차하는 모습도 정확히 관찰하여라.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놈이라면 욕이나 한 바가지 하고 헤어져라. 길거리에서 무단 주차를 즐겨하는 놈이라면 지금은 주차장에 갈 돈을 아끼려는 놈일 수도 있겠지만 미래에는 주차장에 갈 돈이 없게 될 놈이라고 보면 틀림없다. 주차장에서 주차를 할 때는 지나칠 정도로 정확히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텅 빈 주차장일지라도 자기 차의 오른쪽과 왼쪽에 차량이 주차될 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이다. 차를 어느 한쪽에 삐딱하게 세우거나 대각선으로 비스듬하게 세워놓고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내버려 두는 놈, 혹은 잠시 주차할 텐데 별일 없겠지 생각하는 놈은 일을 할 때도 자신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아내에게도 그렇게 대하는 놈들이다. 특히 잠시 몇 분 동안인데 괜찮겠지 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놈은 남들이 그의 행동을 몇 분 동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거의 순간적으로 지나갈 뿐이며 그 짧은 시간에 자신의 행동 전체가 평가된다는 것을 까맣게 모른다. 이런 현상은 여자들에게 더 자주 나타나는데 여자들은 자기 입장에서 세상사를 바라보는 경향이 남자들보다 더 강하고 자기가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만 세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어려운 것 같다. 담배를 피울 때 창 밖으로 재를 터는 놈들 역시 싹이 노란 놈들이다. 그 재가 뒷차에 날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에 무심하기 때문이다. 담배는 피우고 싶지만 재떨이는 청소하기 싫고 자기 차는 깨끗이 하고 싶어하는 놈들은 매사가 그런 식이다. 무슨 일을 하건 자기 편한 쪽으로만 생각한다는 말이다. 이런 놈들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당신에게 잘 대해줄 것이라고? 천만의 말씀이다. 뒤에 차들이 다닥다닥 붙어 쫓아오고 있음에도 앞 유리창에 워셔액을 뿌려대며 브러쉬로 닦아대는 놈들도 싹이 노란 놈이다. 그 워셔액이 뒷차, 옆차에까지 튕긴다는 것에 무심하기 때문이다. 속도를 낼 것도 아니면서 1차선을 계속 달리거나 너희가 탄 차를 뒤에서 추월하는 차들이 많다면 당신의 남자친구는 전체 차선의 흐름에 무심한 놈이다. 비보호 좌회전에서 반대편 차량보다 먼저 좌회전하려고 길을 쓰는 녀석도 싹수가 노란 놈이고 몇백 미터 더 가서 정식으로 유턴을 하면 될 것을 귀찮다고 불법으로 좌회전하려고 하거나 혹은 뒤에서 차들이 밀려와도 노란 중앙선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선을 막고 좌회전 깜빡이를 켜며 기회를 노리는 녀석들도 평생 돈 때문에 허덕대며 살 놈들이다. 또한 우회전 차선에 진입하여 직진을 기다리는 녀석은 닭대가리 수준도 못 되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대갈통들이므로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 두 개의 차선이 하나로 줄어드는 진입 차선에서 순서를 차례대로 지키지 않는 꼴통들은 제발 그 친구들까지 멀리하기 바란다. 그런 놈들은 평생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결혼 후에 모든 면에서 너희에게 실망만을 가득 안겨줄 놈들이다. 운전을 거칠게 하는 놈과 과속을 일삼는 놈들은 당연히 피하여라. 그들은 시간을 절약하고자 속도를 냈다고 말하겠지만 그런 놈이 시간을 아끼고자 지랄을 떨며 운전하여 집에 돌아와 하는 일이라고는 기껏해야 TV나 켜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하여라. 야간에도 주간등만 켜놓고 운전하는 바람에 후미등이 안 들어오므로 사고를 유발하는 운전자와 앞차 운전자를 눈부시게 하는 상향등, 하이빔을 켜고 다니는 운전자는 정말 닭대가리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 도대체 자기 차의 라이트가 주간등, 야간등, 상향등, 안개등으로 구분된다는 이 간단한 것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조작을 못하는데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는가. 운전 중 양보를 받았을 때 감사의 표시를 하는가도 잘 살펴보아라.
보행자 우선 원칙을 지키는지도 눈여겨보아라. 무슨 일이건 간에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이 필요한 법인데 그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실패만 한다. 여기까지는 운전 강습 같은 얘기들이었고 혹자는 어떻게 운전하는 것 하나 갖고서 사람 전체를 판단하고 싹수를 판단하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내 대답. 운전 하나 갖고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 경제적 의미에서 성공을 할 사람인가 아닌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또 혹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평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운전을 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비단 운전 습관에서만 세심함의 정도를 간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는 공중도덕 강의 모드로 들어간다. 어느 광고에서 나오기도 하였지만 공공장소에서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반드시 뒤를 살펴보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문을 계속 붙잡고 있는가를 살펴보라.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멀리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열림 단추를 누른 채 기다려 주는가도 관찰하여라. 당신 애인에게 그런 세심함이 없다면 그 애인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적다는 것을 알아라. 왜냐하면 부자가 되는 길은 재테크를 잘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타인이 가진 문제들에 섬세하게 대처할 줄 아는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나의 독선적 편견이 아니라 경험으로 체득한 진실이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바쁜 사람이 지나갈 공간을 터주는가도 살펴라. 당신과 나란히 같이 손잡고 있고 싶어서 공간을 막고 있다면 그놈은 당신에게 잠시 세심한 것이지 절대 그 세심함이 오래갈 놈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여라. 식당이나 기타 공공시설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남자 역시 싹이 노란 놈이다. 한국의 중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신라호텔 레스토랑들을 내가 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그곳에 오는 손님들이 너도 나도 크게 떠들기 때문이다. 심지어 사무실에서조차 큰 소리로 전화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목소리가 원래 크다는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니다. 나는 목소리 큰 부자를 국내에서건 해외에서건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목소리가 큰 씩씩한 남자는 절대 사귀지 말라. 공공장소에서 휴대폰 벨소리를 반드시 진동으로 바꾸지 않는 놈들 역시 싹이 노란 놈이다.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깜빡 잊었다고 말한다. 음악회에서조차 공연 중에 벨이 울린다. 휴대폰을 끄라는 안내가 사전에 있어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언제나 실수투성이다. 깜빡하기 때문이다. 빌딩 화장실에 붙어있는 청소 점검표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화장실 청소가 뭐 그리 복잡한 일이라고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조목조목 나열해 놓고 일일이 확인까지 해야 하는지 아는가. 그 단순한 일들 중 한두 개를 깜빡 빼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휴대폰 벨소리를 끄는 것조차 깜빡하는 놈들은 그런 점검표가 필요한 놈들임을 알아라. 작은 것 하나 세심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지하철과 엘리베이터 같은 공공시설에서 사람이 완전히 내린 후 타는지도 눈여겨보아라. 운전을 할 때 끼어들기가 금지된 곳에서는 절대 끼어들기를 하지 않으며 아무리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어도 순서를 기다리는가도 보아라. 줄이 있는 곳에서는 순서를 철저히 기다리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약삭발라야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근저에 깔려 있음을 알아라. 그들은 절약과 노력, 자기 개발을 통한 부자 되기 같은 것은 믿지 않으며 일확천금을 기다린다. 부자들을 모두 도둑이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도 그들이며 세상이 썩었다고 가장 열변을 토하는 것도 그들이다. 미국 디즈니랜드에서도 줄을 서서 기다릴 때 새치기 하는 사람들은
미국 사회의 중류층이나 하류층이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싹이 노란 남자가 당신에게만은 세심할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말라. 그런 남자들은 당신에게 세심할 리가 없다. 모든 일에서 자기 자신의 입장만 생각할 뿐 이 사회가 남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곳임을 모르는 놈이 무슨 성공을 꿈꾼다는 말이냐. 그런 놈은 식당에서 당신 물잔에 물이 비어 있어도 절대 당신 대신 물을 주문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이 무슨 커피를 어떤 농도로 좋아하는지 설탕이나 크림을 타는지도 모를 것이며 결혼 후에는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내세우며 당신에게는 이것저것 잔소리하면서 당신을 변화시키고자 길을 쓸 놈들이다. 만일 당신의 남자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심하지만 당신에게만은 세심하여 잘 챙겨주어 별 불만이 없다면 그 세심함은 종족 보존의 유전자들에 의해 분비된 특별한 화학물질이 만들어내는 일시적인 세심함이라고 보면 된다. 제 아무리 그가 귀엽고 재미있고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런 놈은 그 친구들조차 멀리하는 것이 당신 인생의 유익함을 잊지 말아라. 참, 내가 말한 세심함은 학벌이나 학력과 전혀 상관없으며 직업의 종류나 사회적 지위하고도 전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도 잊지 말아라. 좋은 학교 나와 좋은 직업을 가진 이른바 인텔리로 간주되는 남자라고 해서 세심할 것이라는 환상은 절대 갖지 말라는 말이다. 위에 글을 쓴 게 아마 20년 전쯤인데 지금 와서 고백하자면 그때만 하더라도 나는 내 세대가 그러하였듯이 여자는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 조금 다니다가 결혼을 하고 주부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다. 여자들의 세계가 요즘처럼 변할 것으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은 젊은 여자들은 물론 남자들에게도 반드시 결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독신으로 사는 것도 삶의 한 유형이라고 말하곤 한다. 사랑에 눈이 멀면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세심함,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습관,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운전 습관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작은 행동에서 남자의 진짜 품격과 가능성이 드러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라 타인의 문제를 섬세하게 해결해 줄 줄 아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결혼 상대를 고른다는 것은 곧 내 인생의 방향을 고르는 일입니다. 눈앞의 달콤한 말보다 그 사람의 행동 속에 담긴 진실을 보아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행복한 결혼은 결국 삶의 지혜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 이것이 세이노가 전하는 남자를 고르는 가장 냉철하면서도 따뜻한 조언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책소리의 서다였습니다.